다음은 어깨 질환 하겠습니다. 어깨 그 질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에 반면에 어깨를 위한 근육 운동은 별로 안 하시니까 어깨 힘줄 속에 있는 그 회전근이라는 힘줄이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회전근 손상 환자들이 많고요. 어깨 아픈 환자들이 정말 어깨 문제인가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깨만 치료한다고 표방한 병원은 사실은 어깨 아닌 문제도 그냥 어깨 치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깨 문제 제 생각으로는 한 40%는 목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깨만 치료해서는 절대 낫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깨 문제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가는 거라면 목에 선행 질환이 있더라도 어깨를 치료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깨는 원래 잘 움직여지고 그러면서 덜렁거리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깨가 힘쓸 때는 힘을 써줘야 되고 그러면서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제 어깨 질환이 있으면 딱딱해지고 덜렁거리고 힘이 약해지고 막 거칠은 소리가 나면은 이게 다 치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가 굳었다, 소위 오십견이죠. 이런 분들이 오십견인데요. 증상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오십견이란 단어가 정확한 의학명이 아닙니다. 50세에 이런 질환을 다 호소하니까 그게 병명이 되어버렸지만 정확하게는 유착성 활액낭염이라고 하는 관절이 다 오그라들어서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깨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이런 고통을 호소합니다. 유착성 활액낭염, 오십견이죠. 또 이런 경우에 이제 스트레칭을 주로 하는데요. 스트레칭해서 다른 구조, 회전근도 깨끗하고 안에 관절 와순도 깨끗하고 다 구조는 괜찮은데 단지 오그라들어서 말라 비틀어졌을 때는 스트레칭해서 풀어야죠. 열심히 스트레칭을 시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뜨거운 열을 가하면은 인대와 힘줄은 유연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힘줄 같은 경우는 한 40도에서 한 30분이 있으면은 한 1.5배 정도의 유연성이 더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치료할 때 기본이 열 치료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열은, 핫백은 표면열, 피부만 따끈하게 하지만 초음파는 심부열이라고 해서 깊은 곳까지 열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할 때 핫백과 초음파를 쓰는 이유는 그 관절 속까지 일단 온도를 올려놔야 유연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물리치료실 가서 안 하셔도 댁에서도 뜨거운 물 받아놓고 목욕탕에서 한 40도의 온도에서 한 30분 정도 뜨끈하게 굳은 관절을 지지면은 다음 바로 운동을 하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뜨거운 탕 안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해서 늘려면서 유연성을 회복하면 되는데 그 외에도 안 되면 이제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것도 낫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은 내시경으로 하는데요. 내시경으로 해갖고 굳은 그 안에 있는 관절 캡슐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그래갖고 가동성이 좀 좋아지게끔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늘려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성은 주로 젊은 분들한테 많은데요. 운동하다가 어깨가 빠진 분들한테 가장 많습니다. 힘을 쓰다가 상대방하고 유도를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의 그 기술에 걸려갖고 어깨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어깨 빠지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빠져서 어깨를 잡아 넣으면은 이제 다 붙은 것 같지만은 관절 와순에 손상이 오게 돼서 그 다음에는 어떤 동작에서는 어깨가 쑥 빠지는 경험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거가 이제 계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깨가 빠지면 관절 와순이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고정을 잘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관절 와순도 살아있는 조직이라 잘 아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적절한 고정이 안 되고 그냥 쓰게 되면 그 물렁뼈가 이제 다 손상된 채로 아물게 되면 그쪽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초기에는 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 운동을 잘해서 근력을 키워서 안정적이다. 그러면 이제 생활을 하면 되는데 불안정이 계속 발생이 된다. 그러면 어깨가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어깨를 쓰질 못하니까 특정 동작에서는 이게 툭 하고 빠지려고 하니까 그때는 수술을 해야죠. 관절어순 손상이 있으면 이게 다 손상된 거서 여기가 일로 이 뼈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여기를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세워서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서 올려줘야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 외 근력 약화. 이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충돌 증후군인데 주로 뭐 물건을 들려고 팔을 올리기를 잘 못하고 통증이 심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깨에 보면은 요 빗장뼈라고 하는 빗장뼈하고 팔뼈의 이 돌기뼈가 서로 팔을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가 깨끗해야 되는데 오랜 세월 부딪히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변형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힘줄은 계속 절구로 방아찢기를 당해갖고 얇은 회전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 오버헤드 엑서사이즈 하는 분들한테 많습니다. 그래서 야구 투수들 보면은 이 회전건 파열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배드민턴 또 뭐 테니스 이런 배구 이런 오버헤드로 팔을 올려서 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굳이 오버헤드를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항상 권장해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갖고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는 경우는 이 아까 요 견봉돌기가 이게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올릴 때도 손바닥이 하늘로 올라가는 상태는 견봉돌기하고 충돌이 안 되니까 안전한데 이거를 엎은 상태에서 올리면 바로 부딪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건을 꺼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꺼내지 마시고 손바닥을 하늘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올릴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 올리는 거를 자주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밑에서 하는 일이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운동할 때도 우리 맷돌질 하는 거 있죠? 맷돌질 하는 운동 많이 하시고요. 또 수영으로 치면은 자유형보다는 평형하는 손동작이 좋거든요. 또한 가슴 모으기, 가슴 벌리기 이런 운동은 좋습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제가 권하지 않는 게 그 약수터나 이런 운동 하는 그 공원 같은 데 보면 팔 뺑뺑이 돌리는 거 있죠. 그걸 갖고 그냥 계속 이렇게 돌리거나 혼자서도 막 팔을 이렇게 돌리면서 운동하시면은 통증을 못 느낄 뿐이지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힘줄이 야금야금 찢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360도 팔 돌리기는 어깨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충돌이 되면요, 이 위쪽에 있는 뼈를 제거를 해주거든요. 요거는 기능을 안 하고 충돌에 의해서 생겨난 골극이라는 뼈 돌기니까 요걸 제거하는데 내시경으로 들어가고 여기를 제거해서 갈아냅니다. 그래서 거기가 눌리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부딪히면은 이 회전건이 파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수술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 찍었는데 다행히 이 회전건은 깨끗하고 여기에 돌기만 자라나와 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고 그래서 그거를 뭐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그거보다 더 간단한 관절 내시경으로 그 돌기뼈만 갈아내도 2차 합병증인 이 회전건 파열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아플 때 병원 갔는데 의사가 수술하라고 했다. 야, 이거 참 별것도 아닌 거 자꾸 수술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설명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은 그 간단한 그 돌기뼈 제거하는 그 수술이 뭐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안에서 계속 쓰면은 조금 더 큰 증상인 그 여기에 계속 부딪히면서 2차 합병증인 회전건 파열이 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 오기 전에 그걸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게 파열이 일어나면은 우리 여기 힘줄을 보면은 힘줄은 근육 끝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줄이 끊어지면은
세월이 흘러갖고 그 힘줄이 저절로 늘어나서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계속 오그라지니까요. 그 고무줄을 어디다 묶어놨는데 고무줄이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누가 다시 그 고무줄을 당겨서 끊어진 데다 와서 묶어줘야지 그 고무줄이 기능을 하지. 끊어진 고무줄을 기다린다고 고무줄이 저절로 이렇게 붙지는 않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 파열이 일단 되면은 이거는 다시 꼬매주지 않으면 낫지가 않아서 그래서 다시 당겨갖고 이렇게 앵커를 뼈에다 박아서 녹는 나사못에 힐이 달려 있거든요. 그걸 당겨서 일단 꼬매줍니다. 그래서 박아갖고 이렇게 봉합을 해주죠. 이거는 뭐 이것도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견봉돌기 튀어나온 거 갈아주는 거는 한 뭐 10분짜리 간단한 수술인데 이거는 30분 이상 하는 수술이고 또 회복 기간도 오래 걸려갖고 이런 보조기 차고 힘줄 붙을 때까지 한 달 이상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재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초기에 잘 치료하는 게 초기에 왜 수술을 하라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재활도 잘 해야 되는 게 회전근개 파열이고요. 회전근개 파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된 채로 그냥 쓰시거나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어깨를 너무 무리하게 젊을 때 많이 쓰신 분들은 이제 이 어깨가 막 움직일 때마다 어기적 하고 통증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깨뼈가 이제 기능을 거의 다 못한 거죠. 이게 원래 여기 회전근이 있어갖고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회전근도 없어져갖고 이게 치고 올라가 버려서 여기 자꾸 부딪히고 관절 속은 연골이 다 닳아서 요 견갑골하고 상완골이 붙어서 그냥 마찰 있고 이런 경우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해야 됩니다. 네, 요즘은 이 인공관절이 이제 초기에 나왔던 모델이고요. 요거하고 반대, 요거가 이제 안에 회전근 다 없어지고요. 없어졌죠. 이미 이 사람은 옛날에 끊어진 걸 그냥 방치했더니 이게 정상인데 없어요. 그리고 이 뼈가 다 치고 올라가고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뼈에 지렛대 걸듯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겉에 있는 근육은 일을 하니까요.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고 아까와 좀 다른 거는 이 동그란 볼이 이 견갑골 쪽에 있습니다. 7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연세가 돼서 74세까지는 건강했는데 75세 인공관절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인공관절 받을 상태는 한 45세 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숙성을 거쳐서 인공관절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30년 전에만 잘 치료했으면 인공관절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근데 문제는 30년 동안에 조금 쑤시다 말고 아프고 했지 그렇게 내가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다가 문제죠. 초기에 좀 증상이 있고 불편하다 하면은 내가 너무 그냥 병원을 가서 주사도 벌써 맞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주사를 일찍 맞으셔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무릎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제일 큰 관절인데 문제는 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허벅지 뼈는 동그랗고요. 종아리 뼈는 판판합니다. 그 허벅지하고 종아리하고 서로 궁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합이 안 맞는 뼈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 공은 볼링공이고 이게 테이블이라고 하면 볼링공을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테이블 바닥이 완벽한 수평이면은 가만히 있겠지만 완벽한 수평이 아니면은 이 공은 기울어진 쪽으로 굴러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불안정한 숙명을 갖고 태어난 뼈인데요.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은 받침대가 있습니다. 볼링공 받침대에 놓으면은 아무리 책상이 기울어져도 안 굴러 떨어지듯이 이 받침대가 바로 물렁뼈죠. 연골판이라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무릎은 안정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물렁뼈가 우리 도가니탕 끓여 보시면은 말랑말랑하죠. 이 도가니탕 끓이는 말랑말랑한 물렁뼈가 유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40년, 50년 쓰면은 벌써 안이 골아갖고 퇴행성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받침대 기능을 해줘야 될 이게 한쪽이 약해지면은 다시 이 공은 약한 쪽으로 굴러 떨어지려는 그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굴러 떨어지려는 그 현상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십자인대와 근육이 잡아줘서 더 안정을 하는 거지만 근육과 십자인대가 이제 약해지거나 뭐 이러면은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뼈가 이게 이제 공이고 요게 판판한 건데 요게 바로 그 받침대 역할을 하는 물렁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면 위에서 보면은 물렁뼈가 이렇게 되어 있고 뼈가 올려져 있고 십자인대가 있고 양쪽에 인대와 힘줄이 있습니다. 다른 관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고관절 보죠. 고관절은 볼과 소켓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공이 있고 그거를 모양대로 단단하게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러니까 인대나 물렁뼈의 기능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뼈만 갖고도 그렇게 불안정이 없어요. 고관절은 굉장히 안정적인 관절이라 고관절이 빠지려면은 교통사고나 높은 데서 떨어지는 정도의 충격이 아니고는 고관절이 잘 안 빠집니다. 발목도 보면은 발목은 이제 뼈 두 개가 이렇게 관절을 이루고 있지만 디귿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 관절은 굉장히 안정이 높아요. 그래서 발목 가장 많이 손상되는 전방 거비인대가 끊어져도 뭐 금방 잘 회복되고 또 불안정이 이렇게 호소를 안 합니다. 근데 무릎은 보면은 판판한데 동그란 뼈들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불안정이 생기는 거고 십자인대가 끊어졌을 경우에는 저절로 안 낫고 계속 무릎이 흔들거려 갖고 십자인대 끊어지고 한 10년, 15년 있으면 관절염이 아주 심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무릎 연골 아까 그 도가니탕에서 우리가 보는 그 무릎 연골이 이제 그게 무릎 연골판은 그 섬유연골이고 요거는 이제 카틸리지라고 하는 하얀 연골. 우리 닭다리 뜯으면 보이는 그 하얀 연골이 초자연골입니다. 초자연골. 초자연골은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자연골이 운동하다가 다쳐갖고 연골이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 맞고 없어졌다. 시간 지나면 초자연골이 다시 생기느냐?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연골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나 혈관이 없습니다. 연골에 혈관이나 통증을 느끼는 게 있으면 굉장히 치료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연골은 손상이 닳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몸은 못 느낍니다. 그냥 조금 물이 찬 느낌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지 다른 증상은 없거든요. 연골을 바늘로 찌르던 칼로 긁던 통증이 없으니까요. 그럼 언제 통증이 오는가? 연골 밑에 뼈가 노출되거나 거기까지 자극이 가면 통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많이 진행돼야 오는 거죠. 그리고 혈관이 없기 때문에 손상이 돼서 뭐 치료를 해도 잘 낫지가 않고요. 그 외상으로 다치거나 십자인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 젊을 때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졌다. 이제 지금은 하나도 안 아프다. 나은 게 아닙니다. 그냥 무릎 속에 시한폭탄을 갖고 사시는 거고 나중에 60, 70에서 분명히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올 거라는 거죠. 이런 그 손상뿐만 아니라 또 구조적인 문제. 내 다리가 이렇게 O자인 분들이 꽤 있어요. O자다리 증상 전혀 없습니다. 언제 증상 생기느냐? 대개 40대 후반에서 50대, 심한 분들은 40대 초반에서 증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O자다리도 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질환이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될 거는 우리 한 달 이상 좋아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무릎이 붓고 물 찼다. 놔두면 안 됩니다. 물 차면은 우리 관절 안에는 윤활유가 있지만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아주 그냥 끈적끈적한 활액이 코팅돼 있어요. 코팅이 돼 있어야 뭐 울트라 마라톤 100km를 뛰어도 연골 마모를 막아줄 수가 있는데 물이 차면은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 오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엔진 코팅해서 엔진을 보호해야 될 엔진 오일이 없으면은 자동차 운행하면은 금방 엔진 망가지듯이 무릎에 물이 찼는데 무리하게 달리기를 하거나 등산을 하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엔진 오일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운행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찬 원인을 찾고 그다음에 물 찬 기능을 못하는 물은 빼고 제약회사에서 사람의 천연 관절액을 미생물 공법으로 만들었어요. 활액을. 그래서 히알론산을 인위적으로 주입을 해서 인위적으로라도 코팅이 되고
윤활 기능이 좋게 해주는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추벽증후군이라고 이거 운동 많이 하면 생기는 그 건데 안에 있는 얇은 막이 두꺼워져갖고 이런 병이 이게 결국은 한 20-30년 되면 아주 관절염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통증이 있고 그러면은 이것도 제거를 해서 없애주는데 주로 통증이 안쪽에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아주 많아서요. 운동선수들이 이 문제로 많이들 찾아오거든요. 추벽증후군. 이렇게 MRI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걸 제거해주고 마음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이런 것도 있고. 연골판 파열되면은 이게 정상 연골판인데 연골판이 막 찢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자극이 돼서 물을 만드니까요. 물 만드는 상태는 무릎을 아주 악화시키는 원인이니까 어쨌든 들어가서 다듬어서 물이 안 생기게 자극이 없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걸 다듬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연골판 찢어진 거거든요. 가서 들어가면 찢어져 있어요. 그러면 꼬매서 자기 받침대 기능을 잘 원래 복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찢어지면은 잘 못 꼬매니까 이걸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찢어진 거는 꼬매주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도저히 꼬맬 수 없이 손상이 된 거는 다듬어주는 치료를 해서 그래도 기능을 할 수 있는 만큼 남기고 다듬어주고 그렇게 하고요. 십자인대 재건술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많이 하는데요. 특히 저는 이 십자인대 끊어진 거를 옛날엔 다 잘라버렸어요. 다른 병원도 많이 잘라버렸는데 이거를 잘라버리지 않고 이식한 십자인대에다 다시 꼬매서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인대에 원래 자기 거에 들어있는 신경하고 혈관이 기능을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진 걸 다시 붙여줘야 결국은 뭐 축구 선수가 축구를 다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관절염 안 오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터진 십자인대를 다시 터진 거를 잘 꼬매서 이식건에다가 다시 꼬매주면은 기능을 잘 한다는 거죠. 오자다리 주로 치료하는 겁니다. 정상은 이 무게중심선이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쭉 내려올 때 무릎 중심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오자다리는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이쪽에 체중이 많이 실려갖고 연골이 물렁뼈도 손상되고 연골도 닳거든요.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 70대면은 오자 더 심하니까 다른 치료 없고 인공관절밖에 받지 못하는데 40대, 50대는 이런 분들을 절골술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관절염을 물론 좀 다듬긴 하지만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갖고 휘만큼 뼈를 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자다리 교정하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체중이동선을 벌려서 제자리 맞춰주면은 이걸로 이제 평생 인공관절 받지 않을 무릎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 왜 연골 손상이 왔을 때 연골이 저절로는 절대로 초자연골로 자라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미세천공술 하는 거는 섬유연골이 자라나와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데 그러고도 안 될 때는 이제 연골, 자기 연골을 이식하거나 아까 그 미세골절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양 이식하거나 줄기세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없는 부위를 다른 체중이 실리지 않고 쓰지 않는 연골이 있거든요. 그 부위를 채취해서 배양을 시켜갖고 자기 연골을 증식시킨 거를 여기다 이식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줄기세포는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탯줄 속에는 그 줄기세포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연골 줄기세포를 추출해갖고 탯줄 속에 있는 연골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이식해 주는 겁니다. 그런 줄기세포도 있습니다. 그 제대형 줄기세포죠. 그래서 이렇게 줄기세포를 이식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그 정상적인 무릎으로 평생 쓰셔야 되는데 안 좋은데 버티면 결국 안이 다 붙어버려 갖고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게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공관절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연골이 다들 다 없어져 버려서 해결 방법이 인공관절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공관절 하는데 이렇게 안쪽만 안 좋은 분들은 반만 깎아서 인공관절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다 망가진 분들은 다 바꿔서 목적은 잘 걸어야 됩니다. 사람이 잘 걷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자동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펑크난 바퀴를 갈기가 무섭고 힘들고 겁나서 타이어를 안 갈고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은 하체 망가지고 자동차 금방 폐차하거든요. 그거나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무릎 인공관절 하는 거는 우리 몸은 정말 중요한 건 어디입니까? 이 내부 장기하고 뇌잖아요. 이거를 위해서는 무릎은 정말 이건 하찮은 장기인데 이 하찮은 장기를 고치는 거를 두려워해갖고 결국 중요한 이 뭐 당뇨, 고혈압, 비만 오고 뇌경색 오고 이런 문제가 따라서 올 건데 잘만 걸어 다니면 건강하게 순환기가 좋아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삶의 질도 좋아져서 여행도 가시고 즐겁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다리로 이제 요즘은 다 100세 시대니까요. 뭐 70대 연세 많아서 뭐 포기해라 이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잘 하면은 뭐 100살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관절에 나쁜 음식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걷는 운동 하시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런 그 도가니탕 이런 족발 이런 거 많이 드시라고 하는 건데 살찌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런 그 섬유연골이 많이 들은 식품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드시면 좋겠고요. 건강식품 제가 글루코사민 요즘 논란 많은데 효과 많습니다. 그러니까 드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비타민 C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강황, 카레 많이 들어있죠. 여기 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황 들은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